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의외로 답은 쉽게 보여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기에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있어요. 오랜 기간 연애 관계인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의 연인이 몰래 바람을 피운 상황, 두 번째 그룹은 가장 친한 친구의 연인이 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상황이에요. 두 그룹 모두 바람을 피운 연인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즉,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지를 측정했죠. 어떠신가요? 감이 오시나요? 예상대로 친구의 연인이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지만 자신의 연인이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실험 결과로 입증됐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타인의 고민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현명함과 거리가 멀었어요. 성경이 금지한 수백 명의 이교도 첩과 후궁을 두었고 왕위를 계승할 자식 교육에도 실패해 왕조가 패망했죠. 인간은 타인의 문제에는 지혜롭지만 자신의 문제에는 눈이 멀어요.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남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뇌는 3인칭 관찰자 모드가 되어 차갑고 객관적인 지혜를 발휘하지만 내 문제가 되는 순간 뇌 속의 관찰자 스위치가 꺼지고 1인칭 감정 모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3인칭 관찰자 모드의 핵심, 진짜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현실적인 뇌과학 최고 수준의 인지 능력인 메타인지를 뇌과학으로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8분 8초 후, 여러분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최상위의 뇌 스위치를 밝히게 됩니다.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성공의 뇌 회로를 설계합니다. 하조이의 브레인 메이커, 지금 시작합니다. 이 3인칭 관찰자 모드의 진짜 이름이 바로 메타인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를 공부를 잘하는 능력, 머리가 좋은 능력, IQ가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메타인지를 너무 좁게 이해한 거예요. 어원을 보면 무엇을 넘어 초월한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인지가 합쳐진 단어로 인지를 넘은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말하죠.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한 차원 위에서 3인칭 관찰자 모드로 내려다보는 능력을 뜻하죠.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0년대에 처음 정립한 개념인데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영화예요.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상처받고 분노하고 답답한 선택만 반복하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감정에 휘둘리며 허우적대죠. 반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스크린 밖에 메가폰을 쥔 감독이에요.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프레임이 완벽히 바뀌죠. 감독은 영화 전체를 보면서 주인공이 어디서 실수하는지,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알고 다음 장면의 설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죠. 메타인지는 자신의 영화 속 감독이 되는 능력이에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걸 하이어 레벨 유, 더 높은 차원의 나라고 표현했어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내려다보라. 자신의 관점을 여러 관점 중 하나로 보고 객관적인 관찰자처럼 전체를 봐라. 그는 실수를 했을 때 나 왜 이럴까 자책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펼쳐 프로그래머처럼 딱 한 줄을 적었죠. 내 시스템에 어떤 에러 코드가 떴는가. 그는 자신을 감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3인칭 시점에서 에러를 찾아 수정했어요.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오류만 고쳐나가는 메타인지가 그의 진짜 힘이었죠. 또 다른 전설 워런 버핏도 실천으로 보여줬어요. 매일 업무 시간의 80%를 혼자 앉아 읽고 생각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한다.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메타인지가 그의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였어요. 이래서 메타인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인생에서 실패나 시련을 경험했을 때 지나간 일을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뇌과학에서 반추라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해서 강화하는 걸 말하죠. 이 반추는 뇌의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를 계속 자극해서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죠. 일반적인 사람은 감정 루프에 빠지면 편도체가 계속 켜져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돼요. 하지만 메타인지가 작동하면 이성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의 편도체를 조절해요.
이성이 감정 위로 올라와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즉, 감정 밖으로 나와서 사고 과정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관찰자 모드는 일과 감정, 모든 영역에서 전두엽의 통제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전환해 보세요. 사람마다 뇌의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기초 뇌력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하지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로 정리해 봤어요. 설계 1. 언어 전환이에요. 나에서 이름으로, 항상에서 지금으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항상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조이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나를 이름으로 바꾸는 순간 감정에 갇힌 1인칭에서 한 걸음 떨어진 3인칭 관찰자 모드로 이동하게 돼요. 뇌과학적으로 내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순간 뇌는 즉시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인식하며 편도체의 흥분을 가라앉히죠.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관찰자 모드의 시작이에요. 설계 2. 관점 전환이에요. 주인공에서 감독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머릿속에 스크린을 띄우고 감독이 되어서 영화 전체를 보듯 상황 전체를 보세요. 주인공은 감정에 몰입하지만 감독은 전체 흐름을 보며 주인공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다음 장면을 어떻게 바꿀지 판단해요. 감독의 위치에 서는 순간 감정에 반응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관리자의 관점으로 이동하게 돼요. 설계 3. 기록 전환이에요. 감정만 기록하지 말고 사고를 기록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속상했다는 감정 기록에만 끝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사고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만으로 뇌는 자신의 사고 패턴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정교하게 만드는 메타인지 훈련이에요. 감정을 반복해서 기록하면 부정적 반추가 강화되지만 사고 과정을 기록하면 뇌는 실패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다음 선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해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메타인지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메타인지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관찰자 모드를 반복적으로 켜는 습관일 뿐이에요. 3인칭 언어로 전환하고 감독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사고 기록으로 전환하는 습관. 이 3가지가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생은 상황이 바뀌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새로운 선택지를 보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메이커 하조이였습니다.